안녕하세요. 브랜드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 강의는 사고력 학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해요. 간만에 채널 4에다가 올리네요. 다시 한번 뭐 공부하겠지만은 채널 1, 2, 3, 4에서 또 채널 2도 하나는 일반 성인용에 대한 거고 하나는 그냥 어머님한테 전달하는, 그러니까 어머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채널이 총 5개가 되네요. 그렇다고 뭐 제가 막 바쁜 건 아니에요.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면은 각각의 관련된 부분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저놈이 뭐 돈독이 돌았나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그것도 아니에요. 제 본 채널 보면은 구독자도 별로 없어요. 제가 만약에 돈을 벌려고 하면은 그걸 다 한 채널에 올리지, 이렇게 나누지 않아요. 남은 채널들도 어차피 나누게 되면은, 구독자가 없는 상태에서 나누게 되면은 뭐 돈 벌리는 것도 없어요. 어차피 저는 이걸 하면서 유튜브를 하면서 돈 벌 생각은 없고, 어차피 하는 거 이게 복잡해지니까 서로 섞이니까 그냥 나눈 것 뿐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요즘 조기 교육에서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많이 나와요. 근데 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대체적으로 서울 경기권의 아이들이 한 50% 정도 이상이 있어요. 그리고 주로 조기 교육이 심한 데가 서울, 경기, 서울 중에서도 강남 쪽이 굉장히 강하고, 경기 쪽에서도 이렇게 조금 돈 많은 지역, 인천에서도 당연히 돈 많은 송도나 연수동 쪽, 그쪽이 굉장히 심하고,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대전이나 대구나 부산, 울산, 이런 지역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뭐 지역마다 좀 특성은 있겠지만은 약한 곳도 있고 강한 곳도 있어요. 근데 저는 대체적으로 서울 경기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는 말이 조금 강한 편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뭐 망가지니, 이렇게 하면 큰일 나니,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호남권이나 이쪽은 별로 그렇게 심하진 않으니까, 이렇게 치고, 충청도권에서도 대전 지역 빼고는 뭐 나머지는 그렇게 심하진 않은 것 같아요. 문제가 강남권하고 경상도권? 이쪽이 조금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 전화 오시는 분들도 대체적으로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본인이 판단하기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판단하기에 여기는 별로 이렇게 심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알아서 조절해서 시키시고요. 여기는 사교육이 굉장히 심해라고 생각하시면은 거기에 사기성 이런 학원이나 또 학습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시장성이 많은 곳에 사기들이 많으니까 어머님들이 모르면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 어차피 판단은 어머님들이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구조인가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어쨌든 판단은 어머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창조 경제가 생기고 있어요. 서울 지역 중심으로. 영유가 판치니까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다른 과목이 무뎌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급하게 이제 불똥 떨어져가지고 아이가 한국말 못하고 영어만 하다 보니까는 뭐 7세 한글 배우는 학원, 또 7세 무슨 이제 뭐 수학 그때 하는 것도 있고, 뭐 수학을 그나마 끄적끄적 해서 계산 좀 하는 것 때문에 뭐 K학습지에서 그 연산 엄청나게 하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는 연산한 거 가지고 아이들 뭐 사고력을 올려야 된다. 애들이 생각이 없이 멍하고 있으니까 사고력 올려야 된다. 그래서 사고력 학원을 보내. 사고력 학원도 그냥 학원이 아니라 이 수학 학원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운의 발달을 시켜야 된다니까는 이제 영어 신나게 가르치다가 또 6세, 7세 때 이제 운의 발달한다고 막 그리기, 만들기 그때 막 보낸단 말이에요. 지금 역행을 하는 거예요. 제일 발달 많이 할 나이에는 엉뚱한 거 시키다가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한 개도 효과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원래 발달 과정에 제일 빠른 스피드로 갈 수가 있는 그 시기에는 딴 거 시키고, 이제 하락세 보이는 그 시기에 그런 거 시켜봐요. 도움이 되나? 하나도 안 돼요. 그런데 그것도 문제고, 앞으로 한 10살 넘어야 발달할 거를 그걸 미리 땡겨서 한다고 애가 돼요? 안 돼요.
그게 바로 이 7세 사고력이라는 거예요. 보통 어머니들이 생각하기에 사고력이란 뭐예요? 생각하는 힘? 아니에요. 생각하는 힘은 말 그대로 생각이지 그게 무슨 사고력이에요. 그건 사고력하고 하나도 관계가 없고요. 사고력은 보통 많은 경험을 통해서 머릿속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고, 그것이 안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꾸준한 수학 활동, 그러니까 셈이 아니에요. 꾸준한 수학 활동으로 보통 5학년에서 6학년 넘어야 가능한 건데, 그게 7세에 어떻게 가능해요? 안 돼요. 뇌과학적으로도 안 돼요. 유일하게 되는 애들은 누구냐? 예, 보시면은 이게 IQ 분포도예요. 이걸 100으로 치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이건 성인이건 다 수치 내려갔어요. 우리나라 평균 IQ가 106이었는데 한 6에서 8 정도 떨어졌으니까 우리나라 지금 평균 IQ가 100이 안 돼요.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IQ가 평균이 100이 안 돼요. 자, 여기 지능 저하부터 경계성 지능에서 약 90대, 110대요. 이렇게 분포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평균적인 정상 발달 과정을 걸치는데, 그래도 100 이하 요 아이들은 조금 힘들고 요쪽은 조금 수월하게 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서 이제 좀 가면은 요 정도까지가 이제 보통 수제 애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영재, 여기 초영재 애들은 이제 보통 정신질환이 많아요. 그래서 1%에서 2%까지는 애들이 똑똑하더라도 너무 예민해가지고 제대로 생활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고요. 일반적으로 영재라고 부르는 타입이 3에서 4%짜리 이 정도를 보통 영재라고 하는데, 서울 가면 영재가 깔려 있죠. 그게 왜 가짜인지도 제가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영재 아이들은 주변에 어머니들이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아이가 뭐 영유나 뭐 이런 데서 해가지고 아이큐가 뭐 130, 140 나왔다. 그거 다 가짜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영재 애들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보자마자 아이가 벌써 한 4살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영어 해요. 지 혼자. 영유 다닐 필요도 없어요. 아이가 영재라고 해서 그렇게 판정이 나는데 영유 다니고 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뭐 파닉스 배우고 있다. 그러면 이게 영재 아니에요. 어, 영재 애들은 영재, 요 수재까지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IQ 한 120대 되는 애들도 굳이 영유 안 다니고 주워 들은 거 가지고 다 영어하고 읽기 쓰기 다 해요. 굳이 안 다녀도 돼요. 그리고 실질적인 영재 아이들도 영유를 왜 가냐면 심심해서 가는 거고 뭐 배우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해요. 근데 이 3, 4%짜리 아이들, 요런 애들만 사고력이 돼요. 근데 3, 4%짜리 애들이 사고력 학원을 갈까요? 안 가요. 뭐 다 하는데 뭐하러 가요, 거기를. 갈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애들이 간다는 거예요. 정상 발달 과정에 있는 아이들이. 그러면은 자, 사고력인가 무엇이냐? 사고력은 어떠한 이벤트가 딱 발생되거나 어떤 문제를 볼 때 그것을 보고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 문제의 의도는 무엇인가,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어떻게 풀지 궁리를 하고, 이거 다 생각했을 때 어떻게 풀까를 딱딱딱딱 계획을 세워가지고 딱 끝나는 그 단계, 거기까지가 사고력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식이 딱 나오는 순간부터는, 그 다음부터 작동하는 거는 그냥 셈이에요. 그러니까는 처음 문제를 보고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까지 딱 생각하는 단계가 뭐라고요? 그게 사고력이에요. 그리고 같은 유형의, 그러니까 비슷한 유형이지, 거기에 숫자만 바꿔서 하는 거. 그럼 두 번째 풀 때는 사고력 작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첫 번째 문제만 사고력이 작동하고, 두 번째는 패턴, 좌뇌의 패턴만 써요. 아까 이렇게 풀었으니까는 외워가지고 똑같이 푸는 거예요. 단순 반복하는 행동이고. 그래서 사고력 학원에서 보통 문제를 줄 때 어떻게 주냐면은, 문제를 줄 때 첫 번째 쭉 내용 설명이 있죠. 그리고 나서 이게 문항을 줘요. 이거를 보고 어떻게 풀어라. 그리고 나서 뭐 이제 주관식으로 뭐뭐뭐 써라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첫 번째 문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애들이 이거를 읽어도 몰라요. 7살짜리 거 어떻게 알아? 그리고 이 문제가 대충 보면은 이게 3학년에서 4학년 문제예요. 우리를 우리는 보통 이걸 뭐라고 불러요? 그냥 선행이라고 불러요. 사고력이 아니다, 선행이에요. 선행이라 불러요. 어쨌든 간에 이거 어차피 3학년, 4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예요. 그거를
7살짜리 애가 풀면 사고력이에요? 아이, 그러면 처음부터 미분적분 풀리지 뭐하러 이걸 풀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사고력도 아니고 그냥 선행이에요, 선행. 제가 사고력 학원이라고 나오는 것도 잘 문제를 보세요. 이 문제가 3학년, 4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다. 그러면은 이건 사고력이 아니라 선행이야. 선행 학원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나오는 문제로는 좀 그러니까 7살 아이들이 보기 편하도록 그림을 이용해서 그렇게 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문제를 보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아이가 이거를 뭐 해야 돼요? 문제 해석을 해야 돼요. 문제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해력이 있어야 돼요. 아이가 이걸 보고 이해를 못하면 엄마 또 어디로 보내요? 논술학원에 보내요. 악순환이죠, 악순환. 네,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논술도 이것도 말빨이 오르는 초등학교 2학년 되면 알아서 되는 거를 7살에 억지로 시키다 보니까 학원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애들 학원 갈 일만 많이 남았지. 어쨌든 간에 이거를 못 읽어. 아니면 읽었는데 뭔 뜻인지 몰라. 그러면은 이 문장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또 읽어줘. 그런데도 몰라. 그럼 어떻게 해요? 원래 사고력이 뭐라고요? 이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장을 보고 이 뜻을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아이가 해결을 못해. 이게 뭔 뜻인지 몰라. 그 순간 얘는 사고력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부터는 어떤 짓을 해도 사고력이 안 돼요. 이 문제는 안 맞는 문제예요. 그래서 아이 나이대에 맞는 문제를 풀어야 돼요. 사고력 학원을 하려면은. 7살이면은 한 6살 거 생각하는 문제. 그러니까 한 살 낮은 문제를 푸는 게 좋아요. 높은 문제 푸는 거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이 문제 뜻도 이해를 못 하는데 그러면은 뜻을 이해를 못 하는 순간 얘는 사고력이 되지도 않아. 봐봐요. 성인들이 어떤 문제가 딱 앞에 발생을 했어. 그런데 이거를 해결할지 몰라. 처음 보는 거야.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처음부터 막혀버렸는데 그 다음에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하냐고. 못해요. 사람이 가다 길 가다 쓰러졌어. 내가 의학적 지식이 없으면은 그 다음부터 사고력이 안 돼요. 왜 쓰러졌지? 잘못 만지면 어떡할까? 아, 괜히 건드렸다가 내가 피해보는 거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잖아. 그런데 구급차 요원이 그냥 길 가다가 이제 퇴근하고 이제 길 가다가 사람이 쓰러졌어. 그러면은 딱 가가지고 맥박 잡고 뭐 하고 해서 아 무슨 문제다 이런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딱 봤을 때는 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더 낫겠다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조치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고력 작용을 하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문제가 발생됐을 때 본인이 무슨 짓인지 모르게 되는 그 순간부터는 사고력이 작동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가 이 문제 뜻을 모르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읽어주고 뜻 해석을 해줘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사고력이 아닌 게 돼버려요. 그리고 나서 문항도 어려우니까는 앞에 조금 풀어줘. 여기까지 하는 게 그러니까 문제를 읽고 여기까지 해서 처음 요 하는 단계까지가 얘를 뭐라 그래요? 이거를 사고력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고력에 해당하는 부분을 선생님이 해주던지 엄마가 해주던지 이거를 그리고 애들 보러 나머지 걸 풀래. 그건 뭐야 계산이지. 이건 사고력이 아니라 그냥 계산이에요, 계산. 그리고 나서 2번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랑 똑같은데 숫자만 달라졌어. 그럼 뭐예요? 사고력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좌뇌 그냥 패턴에 관련된 뇌를 쓰게 되는 거예요. 사고력은 우뇌랑 좌뇌랑 같이 써야 돼요. 그리고 두정엽이 작동해야 돼요. 생각하는 두정엽이 작동해야 돼요. 보통 사람들 생각할 때 머리 위에서 생각해요. 사고력도 머리 위에서 해요. 근데 단순 반복적인 거, 그냥 계산하는 거는 그냥 전두엽에서 하게 돼요. 전두엽만 가지고 하는 거는 사고력이 아니에요. 두정엽에서 모인 거를 전두엽으로 보내서 최종으로 전두엽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전두엽에서 한다? 그런 거는 사고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어머님이 사고력 학원에서 배우고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사고력 수학 학원에서 배우고 있는 것들이 아이가 문제부터 이해 못한다. 그러면은 얘는 당장 때려치고 나오셔야 돼요. 의미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이해 못한다고 읽어주는 순간 얘는 사고력이 끝나요. 이 문제 뜻을 알고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벌써 이 문제 뜻을 잘못 알게 되면은 삼천포로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문제 뜻을 아는 게 더 중요하고 이 문제 뜻을 아는 게 사고력이에요. 얘가 말하려는 의도가 뭔지 이거를 판단하는 게 사고력이에요. 근데 그거를 선생님이 다 얘기해 줬어. 왜 아이가 할 사고력을 왜 선생님이 해줘? 당연하지. 7살짜리가 어떻게 상상력을 푸냐고. 그러니까 옆에서 코칭을 해주는 거예요. 이 코칭 해주는 것 자체가 아이의 사고력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고, 근데 7살이 사고력이 되지가 않아요. 사고력은 보통
정상 성장한 아이들, 이렇게 조기 교육한 애들 말고요. 정상 성장한 아이들이, 보통 이제 수학으로 따지면은 넓이 문제도 좀 잘 풀고, 그런 것들을 좀 하고, 복잡한 계산 같은 거, 근데 계산하고는 사고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고등부터는 달라요. 중등 어디부터가 이제 사고력으로 치냐면은 피타고라스 정리. 거기부터 사고력으로 치고요. 고등부터는 모든 문제가 일반 단순 계산도 생각을 안 하면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고등 수학은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다 사고력이 돼요.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중학교 피타고라스 정리. 그것도 마찬가지고 넓이 문제. 일반 단순 넓이 말고 복잡한 넓이. 이런 거. 그래서 계산이 좀 복잡해지거나 아니면은 이 계산식을 쓰는 데까지 굉장히 많이 궁리를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계산식 자체도 이거를 푸는 방식을 모른다든지 막 복잡하거나 특히 인수분해 같은 거 인수분해 같은 경우는 막 생각을 해야 돼. 얘를 어디로 갖다 붙이고 막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모아볼까 막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하는 것들, 그래서 중학교부터는 1학년 때 이제 인수분해 나오는데, 그러니까는 이렇게 생각을 안 했던 애들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부터 이제 멘붕이 오는데, 암기력이 좋은 애들은 그것도 다 외워버려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최종 정리해요. 사고력 수학학원 7살에 보내는 거는 원래 말이 안 된다. 그래서 7살에 학원을 딱 갔더니 3, 4학년, 2, 3, 4학년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일단은 얘는 사고력이 아니라 선행으로 봐야 돼요. 2, 3, 4학년 수학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는 그냥 선행이에요. 선행학원에다가 그냥 사고력이라고 붙여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문제 뜻을 이해 못한다? 얘는 문해력이 되지가 않는 아이니까는 아예 사고력에 시작도 못하는 아이예요. 사고력을 하려면 아이가 문해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 문해력은 보통 언제부터 된다고요? 초등학교 2학년이 넘어야 가능해요. 그러니까는 이 문장 뜻을 보고도 잘 모른다. 그러면은 당장 때려치세요. 안 맞아요. 그리고 거기서 버티긴 버티는데 이 문장 뜻을 선생님이 이해를 시켜준다? 그러면은 이거는 사고력이 아닌 게 된 거예요. 사고력을 아이가 할 거를 선생님이 뺏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차피 아이는 안 맞는 거예요. 이 문제 자체가 안 맞는 거고, 이런 문제가 문제집을 푸는데 열에 여덟이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 문제를 못 푸는 이유가. 문해력이 안 돼서 못 풀 수도 있고, 이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또 계산 덧셈 뺄셈이 안 돼서 못 풀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원인은 못 풀 수가 있는데, 덧셈 뺄셈 안 되는 거는 그냥 나중에 계산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이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처음부터 이 문장 뜻을 이해를 못하고, 뜻을 알아도 이 밑에 내용이 뭔 말인지 몰라. 그럴 때는 아예 사고력 자체가 얘는 이 3, 4학년 걸 풀 레벨이 안 되는 아이들이고,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사고력이란 이 문제를 읽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가는 그 과정이 사고력이에요. 그거를 누군가 알려주는 순간 이거는 사고력이 아닌 수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력 학원 보낼 때 이런 걸 좀 잘 판단을 해가지고 보내시고요. 7세는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사고력이 안 된다는 거. 원래 안 되는 아이들을 이렇게 강제로 보내다 보니까는 말 돌려서 선행을 하면서 사고력 학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뭐 사고력 학원마다 뭐 다 똑같이 이렇게 가르치지도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재능에 있는 뭐 피자처럼 이런 식으로 뭐 재미있게 나오는 것들, 이런 건도 사고력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냥 선행 수학 가지고 가르치면서 사고력 학원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데는 제가 말하는 사고력 의미를 잘 파악을 하셔서 다시 한번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르치는 사람이 사고력이 뭔 뜻인지 몰라요. 그 학원에서. 아니면은 어머니들이 모를 줄 알고 사고력이 뭔 뜻인지 모르고 그냥 단순히 찐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찐 생각하는 거를 그걸 사고력이라고 알고 있을 거라고 아는 거지. 그러니까 어머니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요걸로 지금 사고력 학원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가시는 사고력 학원이 제대로 가르치는 것인지 아니면은 선행을 하는 곳인지 잘 알아보고 다시 한번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강의 끝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번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